영화 크루엘라는 악을 재해석하고 조명하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의 경향을 그대로 따르는 작품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의 신비한 경험은 그 자체로 환상의 구현이며 영웅적인 행동과 성공은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지만 악당의 사연과 행동, 그 비극적인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끔 유도합니다. 그 하강의 서사가 깊은 사유를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토드 필립스의 조커였죠. 빌런의 서사는 그 자체로 문제의식을 동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크루엘라의 등장 배경도 그런 것이죠. 생각보다 잘 먹힌 말레피센트의 성과에 고무된 디즈니는 즉시 다음 빌런을, 그것도 매력적인 여성 빌런을 선정했습니다. 크루엘라, 섹시하고 멋지고 위협적이면서 다소 제멋대로인 여성 악당, 말레피센트와 할리퀸을 적당히 섞어놓은 것 같은 이미지가 인상적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일지 예상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그만큼 크루엘라의 캐릭터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101마리 달마시안에서 이미 카리스마를 보였기 때문에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조명한다는 영화의 아이디어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조커가 떠올랐고 중반부터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떠올랐습니다. 내면에 있는 광기의 존재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인격을 꺼낸다는 것은 조커라든지 지킬 앤 하이드에서 다뤘던 소재고,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갈등의 양상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유사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떠오른 작품은 아내의 유혹이나 인어 아가씨 같은 K-드라마, 그것도 임성한식 드라마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1970년대 영국 패션업계를 두고 펼치는 두 여자의 대결을 그린 영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상해져서 중반부터는 각본가가 교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영화 크루엘라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크루엘라, 아니 에스텔라의 탄생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색이 남달랐던 에스텔라는 그 성격도 독특했습니다. 일단 어려서부터 패션이나 색,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던 아이고, 그 넘치는 개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그러하듯 자라고 나면 이불킥을 할 만한 자의식 넘치는 행동들도 하고 남자아이들과 대놓고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60년대의 영국 학교답게 에스텔라가 사고를 칠 때마다 에스텔라는 교장실로 불려가고, 여자다움을 강조하는 교육에 에스텔라의 어머니는 퇴학당하는 순간에 자퇴를 시켜서 에스텔라를 지켜줍니다. 에스텔라가 독립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에스텔라의 어머니는 에스텔라를 데리고 어떤 귀족들의 연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어떤 귀부인 앞에서 아마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는 사망하고 에스텔라는 홀로 런던으로 와서 좀도둑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에스텔라는 성장하죠. 친구들의 도움으로 평소 동경하던 백화점의 점원이 되는 에스텔라의 모습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자 애쓰는 에스텔라의 모습은 여느 청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쇼윈도에 큰 사고를 친 에스텔라는 남자 부인의 눈에 들어 그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된 에스텔라는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던가요? 뛰어난 능력, 재능을 갖춘 사람은 마치 주머니에 넣어둔 송곳처럼 겉으로 그 재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숨기지 못하듯 에스텔라는 재능을 꽃피우고 남작부인의 인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에스텔라가 친근한 캐릭터라면 남작부인은 철두철미한 성공지향적 사업가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부와 권세를 위해 얼마든지 거느리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갈취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면모나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무척이나 근면해서 잠을 자는 시간조차 분 단위로 지정할 정도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반드시 옆에 사람을 두는 철저함도 엿보입니다. 배우 엠마 톰슨의 안정적인 연기력 역시 남작 부인이라는 인상적인 빌런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텔라는 남작 부인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보고서 그녀가 어머니의 원수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에스텔라와 친구들은 남작 부인이 지닌 어머니의 목걸이를 찾기 위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크루엘라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중반까지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훌륭한 편입니다. 흐름도 나쁘지 않고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바로네스 남작 부인과 에스텔라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 비정하고 야망이 넘치는 여성이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런 둘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운다고 하니 긴장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크루엘라와 남작 부인의 첫 대면, 크루엘라의 과장된 말투나 행동, 그리고 액션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남작 부인이 정한 드레스 코드, 화이트 앤 블랙, 즉 크루엘라의 상징과도 같은 색을 크루엘라가 직접 부정하며 붉은 드레스, 즉 남작 부인의 전작을 직접 입은 채 대면하는 두 사람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닮았다는 표식이기도 하면서 후반의 반전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내는 사전 작업 같은 것이죠. 이후의 흐름은 남작 부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크루엘라라는 신성의 등장을 컨셉으로 잡아 남작 부인이 여는 행사, 중요한 쇼에 크루엘라가 난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크루엘라는 학창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지금은 신문 기자가 된 아니타의 도움을 받아 여론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남작 부인은 예기치 못한 크루엘라의 공격에 시종일관 당하기만 하죠. 눈길을 끄는 것은 패션입니다. 1970년대 영국의 패션계를 과시라도 하듯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크루엘라의 패션과 우아하고 고고한 남작 부인의 패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듯합니다. 크루엘라의 디자인 센스는 어쩐지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떠올리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미래라고 페인팅한 장면이라든지 긴 드레스로 남작 부인을 가려버리는 장면이나 버려진 넝마 같은 천들로 길게 만든 드레스 등이 인상적입니다. 그 화려함과 짜릿함에 집중하느라 잊게 되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크루엘라의 패션은 납득이 되고 그녀가 천재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남작 부인의 디올풍의 패션이 지배하던 세계에 크루엘라의 도전이 큰 이슈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엘라의 작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면서 동시에 단순하고 허술하고 유치하다는 겁니다. 행사에 난입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한다는 전략은 좋은데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는 거 아닌가요? 난입도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금방 지겨워집니다. 늘상 새로운 패션을 선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깜짝 쇼가 계속해서 통한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반복되는 크루엘라의 기행에 진부하다는 식의 날카로운 비평을 가할 수 있는 영국 언론이나 평단의 인물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크루엘라의 작전이 계속해서 먹힌다는 건 그만큼 이야기가 얄팍하다는 것이기도 하죠. 게다가 크루엘라는 지금 딱히 자신의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로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퍼포먼스를 반복하고 행사를 망치는 기행을 일삼는 빌런에 불과합니다. 크루엘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휘날리며 난입할 때 누군가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했어요. 아, 됐으니까 크루엘라 씨는 저쪽으로 가셔서 사진 찍거나 하시고 오늘은 이 쇼를, 행사를 감상하자고 찬물을 끼얹어야 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소한 비판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 최악의 문제점은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저는 애초에 남작 부인과 크루엘라를 케케목은 원한 관계로 엮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은 너무하죠. 알고 보니 남작 부인이 크루엘라의 친모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마치 K-드라마의 출생의 비밀, 아니 중국 무협소설의 출생의 비밀을 보는 듯합니다. 알고 보니 원수의 자식이었다 라는 식의 진부한 설정 말이죠. 물론 이러한 설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에서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시리즈가 미국 등 서구에 의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작품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작품에서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면서 관객들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크루엘라는 다릅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어지간해서는 영화에서 잘 눈을 떼지 않는 저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부분부터 엔딩까지는 너무 지루해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스토리의 진행은 전혀 기대되지 않고 남작 부인의 카리스마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크루엘라의 집을 찾아내서 크루엘라를 잡아놓고 집에 불을 지르는 과정도 아무런 반전도 없이 밋밋하게 흘러갑니다. 처음 남작 부인을 만날 때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6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상대로 전투력을 과시하던 크루엘라는 어느 순간 연약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여성이 되어 너무나 쉽게 잡힙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감독이 중간에 기억 상실에 걸렸거나 각본가가 교체된 것은 아닌가 의심될 정도인데요. 거기에 바로네스 남작 부인의 부하, 집사 정도로 나오는 마크 스트롱의 보리스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캐릭터,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시나리오의 큰 결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보리스는 크루엘라를 구해줬지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남작 부인을 속이고 구할 수 있었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혀버린 이야기를 뚫어내기 위해 투입된 만능 캐릭터로서 역할만 존재하지 개성이나 매력은 전혀 없는 인물이 바로스입니다. 대단한 비밀이라면서 목걸이의 사용처를 알려주고 그렇게 자식에게 관심 없다던 남작 부인이 딸에 대한 출생의 기록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모순에 이르러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남편 앞에서 만삭의 배를 드러내며 과도한 언행을 보여줬던 남작 부인은 어디로 갔나요? 그거 다 퍼포먼스였나요? 결말에 이르는 과정도 진부하기 짝이 없습니다. 달마시안들을 다루는 크루엘라의 능력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크루엘라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 달마시안 한 마리가 크루엘라의 명을 듣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달마시안은 좀도둑 두 친구가 키웠고 그 둘이 온갖 사고를 치는 달마시안들을 보살폈습니다. 크루엘라는 달마시안들에게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달마시안들이 크루엘라의 명령을 그냥 듣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죠. 물론 크루엘라가 바로네스 남작 부인의 딸이기 때문에 달마시안들이 말을 듣는다는 식의 설정이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디즈니의 퇴행이죠. 만약 크루엘라가 바로네스 남작 부인의 딸이 아니었다면 크루엘라의 카리스마가 남작 부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식의 묘사로 조금 더 정교하게 꾸밀 여지가 남았겠지만 모녀 관계를 부여한 이상 의미는 희미해집니다. 절벽에서 남작 부인이 크루엘라를 밀어버리는 장면이라든지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크루엘라를 보고 있자면 이제는 한숨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끝나지? 왜 이렇게 길지? 하는 생각만 들 뿐이죠. 문자 그대로 크루엘라의 몰락입니다. 저는 크루엘라 드 빌, 잔혹한 악마라는 말장난 같은 이름은 마음에 듭니다. 이름을 그렇게 말장난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크루엘라의 캐릭터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어떤 인물인지 드러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허구한 날 깜짝 패션 퍼포먼스를 하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아내고는 절벽에서 남작 부인의 자멸을 유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엠마 스톤은 인생 연기를 펼쳐 보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마치 조커처럼 울다가 웃어 보인다거나 분수대 앞에서 내면 연기를 펼치는 장면들은 인상적이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저 중2병으로 보일 따름입니다. 엄마를 찾아와서 독백을 늘어놓는 그 장면에서 과잉된 감정과 유치한 대사 외에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주변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평면적입니다. 중반 이후 좀도둑 친구들과 크루엘라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되살아난 크루엘라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너무 쉽게 크루엘라에게 합류합니다. 그들은 같이 성장했다는 것 외에 어떠한 동기도 없이 크루엘라를 위해 헌신하죠. 관계도 서사도 갈등도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크루엘라와 남작 부인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이야기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연결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작 부인에게 크루엘라가 대항하고 에스텔라가 아닌 크루엘라라는 천재적인 광인을 불러내야 하는 이유가 남작 부인이 지니고 있는 기득권으로서의 폭력과 지배적인 태도 때문이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라서가 진짜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크루엘라의 재능을 착취하는 악마이기에 새로운 천재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그 재능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본질적인 악이기에 그걸 크루엘라의 천재성과 악마적 재능이 잡아먹는다. 청년 세대가 겪는 착취의 현실을 그리고 그것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야기로 가야 했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로웠을 겁니다. 이야기를 꾸미는데도 사회적인 갈등을 표현하는데도요. 그리고 남작 부인 역시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패션계의 평론가들, 기자들, 다른 디자이너들을 동원해서라도 크루엘라를 압박해야 했고 그들의 대결은 방화와 살인, 절벽 다이빙이 아니라 패션으로, 천재성으로, 센스로 승부를 내야만 했다고 믿습니다. 즉 표면의 세계에서는 크루엘라가 패션으로 남작 부인을 압도하고 이면의 세계에서는 남작 부인의 계략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으로 남작 부인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권력자이자 패션계의 지배자로 등극하는 이야기를 써야 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원했어요. 기대했고요. 아쉬움이 가득한 작품이고 기대 이하의 작품이지만 장점들은 있습니다. 패션도 훌륭하고 음악도 좋다는 겁니다. 두 엠마의 연기도 좋고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영화입니다. 특히 출생의 비밀과 후반의 진행은 완전한 졸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전반부는 6점과 7점 사이 수작이라 불릴 수 있는 수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반부 이후는 2점 정도의 졸작이라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크루엘라에 줄 수 있는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평범한 정도의 재미는 보장하지만 누군가에게 추천하기는 꺼려지는 작품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